세상이 급변한다는 거, 이거 동의하시면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세요. 동의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다 얘기해요. 근데 정작 직원들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면담, 스킬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요. 리더십 스킬도 전혀 다른 걸 요구합니다. SHR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2년에 한 번씩 매년 참석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조직의 리더들 또는 조직관리 전문가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예요. 한 3만 명 모입니다. 여기서는요, 앞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리더십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상당히 정확합니다. 요즘 SHRM에서 말하는 성과 관리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완원아닙니다. 아니, 효율성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기업들이요, 완원안에다가 엄청난 시간을 써요. 왜요? 이게 생산성과 효율성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증명됐거든요. 완원은요, 직원하고 1대1 대화를 통해서 직원의 성장을 기반으로 조직 성과를 높이는 문화래요. 아니, 이거 다 해왔잖아. 과거에도 면담 많이 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의 면담하고 요즘 중요시 여기는 완원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현대 경영학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뭐죠? 고객 가치 창출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속 변수예요. 고객의 만족을 높이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설령 이익이 생기더라도 오래 못 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리어 조직 문화가 무너지고 우수한 직원들이 도리어 이탈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구성원이 성장해야지 따라오는 것이 성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대1 면담은 어떤 거였죠? 정확하게 업무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러한 굿 또는 배드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과거의 면담 아니었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평가라고 합니다. 굿이나 배드라는 표현을 주는 것이 평가예요. 과거의 면담은 솔직히 말하면은 중간 평가, 연말 평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완원화는 뭐죠? 업무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해서 이 직원이 목표가 100이었어요. 근데 현재 값이 80이에요. 그럼 여러분, 원래 기대치가 100입니다. 근데 현재 값이 80이에요. 요 갭이 20,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나중에 해도 돼요. 팩트만 확인하면 돼요. 요 20이 좀 부족하군요. 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How to, forward로 가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20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뭐 좀 해볼까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아직 시합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성과 향상을 위해서 우리 좀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뭘 좀 도와줄까요? 여기에 대해서만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완원 안에서 중요한 건 인내 비용입니다. 뭘 인내해야 된다고요? 평가에 대한 욕구를 참으셔야 돼요. 아직 시합 안 끝났다니까요. 전반전 1대0으로 졌다고? 이게 뭐야? 감독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후반전에 어떻게 역전할지 우리 작전 좀 짜십시다. 이게 피드백의 목적이잖아요. 자, 요즘에 말하는 완원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성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승진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죠?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1순위입니다.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장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어제랑 내가 무엇이 더 성장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축이 있죠. 이건 시간축입니다. 이 축은 뭐죠? 보상축입니다.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보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은 뭘까요? 이 보상축의 밑에 있다가 좀 올라갔다가 언젠가부터는 떨어져요. 기여도 축입니다. 성과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이 갈수록 희한하죠? 요거를 1.5년 얘기합니다. 입사해서 1.5년은 회사가 투자하는 겁니다. 기여도보다 보상이 더 커요. 하지만 이 정도가 지나면 이때부터는 뭐다? 보상보다 기여도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이게 몇 살 때 통계에 의하면은 이게 데드크로스가 생길까요? 4, 5종 안 들어보셨어요? 4, 5종? 45세의 정년퇴직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45세가 되면은 꺾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30대 중반까지의 쌓은 실력, 역량을 가지고서 은퇴할 때까지 버틴다라는 아주 속상한 얘기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됐잖아. 성장을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데드크로스로 서서히, 당장은 아니죠.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랑 다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리더들은 직원들을 뭘 해줘야 될까요? 성장하려면요, 기대치 대비 현재값이라는 현실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자기한테 관대한 것이 본능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현실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현실인식은 기대치가 있어야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마음이 무거워도 이분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아무개 매니저님, 지금 연차나 직급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역량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내 기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무개 프로님,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시려면요, 적어도 이러한 역량들이 꼭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전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뭐라고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가능할 때 생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몰랐어? 이런 걸 말을 해야지 알아? 이건 뭐죠?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해서 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더 큰 성과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요, 이러한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구성원별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요즘 시대의 리더의 역할입니다. 먼저 여러분, 효과적인 완화를 위해서는 오해와 진실 풀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직원을 위한 시간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죠. 너 좀 앉아봐. 내가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게. 옛날 얘기예요. 혹시 무지의 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무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내 문제니까 100% 인지하죠. 근데 이것을 리더가 알 확률은 통계적으로 30%래요. 경영층은 4%래요. 의외로 경영층이 현장의 문제점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직급이 올라갈수록 현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완원화는 직원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도 무지의 빙산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우리 1대1이니까 요즘에 어떻게 좀 직원들 분위기는 괜찮아요? 내가 뭘 좀 더 신경 써주면 분위기가 좋아질까? 특히 피드백 되게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을요, 내 리더십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좀 회의를 운영할 때 어때? 내가 회의를 진행하는 리더십 스킬이 100점 만점에 몇 점 같아? 그럼 여러분, 의외로 90점, 80점, not bad. 100점은 없어요.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요? 80점, 90점입니다. 그러면 고마워. 그것도 좋게 표현해줘서. 그런데 있잖아,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10점을, 이 부족한 2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회의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면은 이 부족한 점수가 더 올라갈까? 이래야지 솔직한 얘기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리더도. 이처럼 완화는 뭐다? 리더한테도 매우 중요한 정보 채널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의외로 많은 질문이요. 면담이 부담스러워요. 요청하는 게 많은데 다 해줄 수도 없고요. 이거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문제 해결 강박증이라 그래요. 저도요, 일하다면서 이런 모습이 꽤 많다니까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자, 또 문제가 뭐야? 그냥 답만 주려고 그래요. 이걸 문제 해결 강박증이라 그래요. 우리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것은 구분되죠. 컨트롤, 내가 해줄 수 있는 요청이 있고요. 또 out of control,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강박관념이고요. 해결해 줄 것은 해결해 주고 못 해주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요, 저도 리더지만 이건 제가 의사결정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 할 수는 있죠? 내가 최소한 회사나 유관부서에 적극적으로 내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직원도 알아듣는다니까요. 직원도 알아요. 리더가 이걸 다 해결하는 권한이 없다는 거. 또 원칙과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정확하게요. 내가 해결 못할 때는 해결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다 정도면 됩니다. 해서 완화나 면담할 때 이걸 다 해결해 줘야 되나? 이 강박관념을 좀 먼저 버려야 돼요.